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가 반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 관련 혐의로 미국 뉴욕 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자료를 보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름도 나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뇌물 관련 혐의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8억 달러, 우리 돈 9,600억 원 상당의 복합 건물을 팔면서 중동 관료들에게 모두 2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지난 2011년 베트남 하노이에 지은 랜드마크 72로 1조 원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경남기업은 이 건물을 매각하려 했고 고문으로 있던 반기상 씨의 아들 반주현 씨에게 매각을 맡깁니다. 반 씨는 당시 카타르 투자청에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다리를 놔주겠다고 한 중간책에 착수금으로 50만 달러를 건넸지만 매각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경남기업은 부도를 맞았고 지난해 민사소송을 통해 반 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반 씨 부자는 현재 돈 세탁과 사기 등 외국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반 전 총장의 친인척이 뇌물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반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내일 오후 5시 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행보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친인척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뉴욕에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군요. 예, 오늘 새벽에 나온 로이터 통신 기사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 귀국 내일 하는데 거기에 하루 앞서서 그리고 오늘 반기문 총장 쪽에서 와포 캠프에서 첫 번째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그때 맞춰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상황이 적시가 됐는데 혹시 이게 반기문 총장 쪽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려고 로이터 통신에 기사를 내게 시점을 맞췄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한편으로는 드는데 예. 근데 또 로이터 통신이라는 데가 그런 것도 봐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나 하는 배경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 그리고 조카 반주현 씨 이 두 사람 부부자 관계죠. 예. 이 부자가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준 혐의입니다. 공소장을 보니까 반 총장 동생 부자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 빌딩을 파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50만 달러, 6억 원의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그 중동 관리인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릭스라는 사람이 이 6억 원을 받아갔는데 근데 이 공무원한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착복해서 흥청망청 사용한 것은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경남기업 하니까 고 성완종 회장이 생각나는데 고 성완종 회장과의 어떤 금전수수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 그래서 일단 이 기사 먼저 전해드리자면은 2013년에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크게 닥쳐가지고 예. 과거에 1조 원을 들여가지고 베트남에다가 지은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2라는 초고층 빌딩을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완종 회장이 그 회사의 고문이었던 반기상 씨를 통해서 그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콜리어스가 우리를 대리해서 당신들이 이 건물을 파는데 대리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콜리어스가 수수료로 60억 원을 약속했고 경남기업이 빌딩을 팔 돈으로 생각한 희망 금액은 9,6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조 원을 들여서 줬는데 자금 사정이 급하니까 조금 깎아서 9,600원에 팔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찾은 투자자가 중동의 카타르였군요.
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반기상 씨와 주현 씨는 중동의 한 국가, 카타르인데요. 카타르의 국부펀드라는 것은 각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이런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펀드. 예. 그 국부펀드가 빌딩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학에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 카타르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서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로 그 빌딩을 사도록 하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예. 그래서 이 뇌물은 중동 관리인의 대리인이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말콤 해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 4월에 선불로 일단 50만 달러 6억 원을 주고 매각이 성사가 되면은 200만 달러를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해리스랑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중동의 공무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50만 달러도 그냥 본인이 사용해버린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뇌물을 줬는데 사기를 당했군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남기업 재정 상황 계속 나빠졌는데 반주현 씨는 어쨌든 자기가 준 돈이 효과를 낼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예.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또 그 빌딩 매각이 곧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경남기업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 그런데 경남기업은 2015년 3월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예. 성완종 회장은 사실 이 건 때문은 아니고 자원외교 때문에 예. 회사 재무 상태를 속여가지고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냈던 협의 이것 때문에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당시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의 사망은 201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예. 자, 이 과정에서 반주현 씨가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것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반주현 씨가 성완종 회장 쪽에다가 내놓은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이제 성완종 회장 쪽에다 줬는데 예. 사망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위조 서류로 들통이 나면서 예. 경남기업이 반주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었습니다. 예, 예. 그 손해배상 소송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한국 법원이 지난해 10월에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의 계약 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예. 약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예. 반기문 총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하필 한국에 도착하기 전날에 이렇게 끊어진 셈이 됐네요. 예. 예. 반주현 씨가 자기의 큰아버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각 과정에서 반 총장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다녔다라는 보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반주현 씨는 절대로 큰아버지한테 부탁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과연 그게 진짜였는지 예. 어떤 부탁을 하고 또 부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정황 증거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예. 반기문 총장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양반 내일 귀국하는데 아주 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더욱 이 뉴스가 새롭게 다가오는데 자 반기문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우리가 그동안 익히 알아오기로는 가장 무능했던 총장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반 총장님 귀국 기념으로 다시 한번 그 옛날에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예. 중요한 언론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5월 21일자로 쓴 건데 지금까지 8명의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최고로 지루한 사람이다. 그리고 최악에 속하는 사람이다. 예. 지독하게 언변이 없고 의견에 집착하고 임기응변이나 깊이가 없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임기 9년째인 작년에 들어서도 실수가 여러 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서부 사하라를 점령했다. 라고 반기문 총장이 발언해가지고, 그 점령했다는 표현, 이게 대해서 모로코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유엔 직원들을 축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반 총장 하에서 유엔 내부의 행정도 허우적거렸다. 이런 아주 안 좋은 평가가 작년 5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또 있었죠? 평가가? 예, 뭐 여러 건 있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뉴욕타임스, 2009년 8월이니까 뭐 사실, 좀 오래된 평가인데 예. 모나 줄이라는 유엔 주재 노르웨이 차석 대사가
본부에 보고한 전문이 외부로 유출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를 보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비효율적이고 또 허약한 지도자다. 이래서 유엔 안팎에서 굉장히 큰 파문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황 기자님 보시기에 이런 평가가 한국의 외교 관료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평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노태우 시절까지는 한국에 외교가 없었는데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의 한국 외교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 그런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외교관들조차도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반기문 씨가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다. 이건 사실 국격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 정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유엔 결의와 관련한 논란도 지금 제기되고 있죠. 예,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46년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11호라는 게 있는데 예. 이해관계의 충돌,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비밀 정보 이런 것들을 딴 데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퇴임한 후에 정부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통령에 나온다면 이런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전체가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이 반기문 총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때 그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영어로 recommend.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내는 결의안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도 표현은 권고, 레코멘드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안 지킨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같이 받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반 총장 옹호하는 쪽에서 옛날에 나왔던 그 유엔 결의는 레코멘드일 뿐이다, 권고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그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결의는 준수돼야 하고 어떤 결의는 준수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당신들 유엔 결의 지켜라. 예. 그다음에 북한 제재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벌을 내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동참해라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의 민낯입니다. 네, 오늘도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주신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